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름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안정이 아닌 충격에 가까웠는데요. 발표 하루 만에 부동산 문의 전화가 뚝 끊기는가 하면 어떤 동네에서는 전화통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번 대책. 도대체 뭐길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요동쳤던 걸까요? 오늘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3중 자물쇠 규제 강화인데요. 첫 번째 자물쇠는 규제 지역 확대예요. 기존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넘어 서울 전역, 그리고 과천, 분당, 수원, 하남 등 경기도에 잘 나간다는 지역 12곳을 모조리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 과열 지구로 묶어버린 건데요. 두 번째 자물쇠는 바로 대출 규제죠. 특히 고가주택의 돈줄을 꽉 조여버렸는데요. 예를 들어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이제 대출이 단 2억 원밖에 나오지 않죠. 사실상 현금 없으면 꿈도 꾸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내보인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세 번째 자물쇠는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지역들에서 집을 살 땐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웬만한 방법으로는 이제 집 사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정부의 강력한 한방,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특히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그야말로 급속 냉각되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가 불통이더니 오늘은 한 통도 없다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푸념이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죠. 대출이 막히고 앞으로 집 팔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일단 멈춰서서 관망하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딱 한 곳은 예외적으로 분주했죠. 바로 갭 투자에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대책 발표일인 1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는 20일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단 5일간의 골든타임이 열렸죠. 이 기간 안에 계약하면 갭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이 틈을 노려 시세보다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쏟아졌고 이걸 잡으려는 막차 수요자들이 몰려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때 아닌 화랑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5일장이 끝나면 당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은 깊은 겨울잠에 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이죠. 자, 그럼 모든 지역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을까요? 그건 아닌데요. 규제를 피한 곳으로 돈이 몰리는 풍선 효과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기도 화성의 동탄인데요. 이번 동탄은 규제 내용에서 빠지다 보니 규제가 발표되자마자 아침부터 매수 문의가 빗발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들썩였다고 해요. 집주인들은 하루아침에 호가를 1, 2억씩 올리고 있고 전국에서 갭투자 문의가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르니까 터져나온다. 앞전의 부동산 사례처럼 이번에도 이 풍선 효과를 잡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 집값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죠. 특히 나만 뒤처질까봐 빚을 내서 집을 사던 폐익 반익 수요는 확실히 줄어들 거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요. 왜냐하면 이번 대책은 대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 대출이 필요 없는 일명 현금 부자들의 매수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이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며 집값을 올리면 결국 집값은 오른다는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 대책에서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바로 전세의 종말과 월세 가속화 문제인데요. 갭 투자를 받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 시장에 나올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니까요. 가뜩이나 전세 물량이 부족해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부동산 규제는 기름을 붓는 격인데요.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월세로 밀려나게 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투기를 잡으려다 애꿎은 세입자들만 고통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에 또 다른 문제로는 바로 지방 소외 문제인데요. 지금의 모든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과열된 수도권에만 맞춰져 있죠. 하지만 같은 시각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84%가 무려 지방에 몰려 있을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돈줄까지 막혀버린다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요.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경제 다 죽인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대책을 보며 가장 한숨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아마도 실수요자일 텐데요. 투기와는 상관없이 정말 내 가족이 살 집 한 채를 마련하려던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죠. 이번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이들의 주거 사다리마저 완전 걷어차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평범한 월급쟁이가 현금 부자들처럼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결국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이 규제 때문에 정말 못 사게 됐다는 절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조율하고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한국의 부동산 역사는 규제와 반등의 연속이었는데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시장이 원하는 진짜 해법은 어쩌면 단순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 살만한 집이 합리적인 가격에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공급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으로는 그동안의 부동산 불패라는 사람들의 오래된 믿음을 꺾기는 매우 어렵죠. 이번 대책이 또 다른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시장 안정의 변곡점이 될지 앞으로는 공급 계획에 그 답이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정부의 초강력 의지 표명에 시장은 일단 숨을 죽인 상태인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세 시장의 불안, 지방의 소외,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좌절이라는 또 다른 폭풍이 잠재되어 있죠. 과연 이번 대책은 집값을 잡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까요? 그 누구도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규제는 이제 막 시작됐죠. 뉴스너머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의 삶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주의 깊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